뉴욕 패션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2주 만에 미국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 살던 패션 편집장이 눈길조차 주지 않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이주를 선언한 건데요. 그녀의 마음을 훔친 건 초호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한국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이 반전의 시작. 대체 그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경험했던 걸까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감동으로 오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될 거예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 사는 엘리자베스 클라크입니다. 패션 매거진 스타일리시의 편집장으로 미국 패션계에서 패션의 여제라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보그, 엘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 매거진의 수장으로서 제 한마디가 디자이너들의 운명을 바꾸고 시즌 트렌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죠. 솔직히 말해 한국과는 그다지 좋은 인연이 없었죠. 20대 초반 신입 기자 시절 서울 출장에서 묵었던 낡은 모텔의 기억은 아직도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제 여행 리스트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아시아라면 도쿄나 싱가포르가 훨씬 세련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맨해튼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뉴욕의 전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호화로운 가구들이 제 자부심이었죠. 직원들은 제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저를 두려워했지만 그것이 제 성공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그때 출판사 대표인 마이클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메시지가 왔어요. 마이클은 차기호 특집으로 서울을 선택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결정이었고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서울은 불가능하다고, 우리 매거진의 품격에 맞지 않으니 도쿄나 파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마이클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으니 우리도 이 흐름을 놓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의 불쾌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좁고 낡은 모텔 방, 이상한 냄새가 나는 침구, 영어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할 수 없겠죠. 적어도 강남의 고급 호텔을 예약했다는 것만이 위안이었어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도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처럼 제 감정도 어둡고 무거웠죠. 한국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차피 2주만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던 중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는 큰일 났다며 예약된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왔어요. 현재 모든 투숙객이 대피 중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지내야 하냐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비서는 계속 이어서 말했어요. 다행히 인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형 숙소를 긴급하게 예약했다고. 파트너사에서 추천해준 곳이라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라는 단어에 제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농담도 아니고 그런 좁고 답답한 곳에서 지내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세련된 간판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로비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 같은 분위기의 리셉션 데스크에서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죠. 직원은 저를 환영하며 스카이 레지던스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문이 열리자 직원이 저를 안내했죠. 그리고 숙소 문을 열자마자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제가 상상했던 좁고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최신식 가전제품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배치까지. 심지어 제 뉴욕 펜트하우스보다 더 넓고 쾌적해 보였어요. 저는 놀라서 이게 정말 아파트인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스카이 레지던스는 프리미엄 아파트형 숙소로 모든 시설이 호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까지 모든 공간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은 제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음성만으로 조명, 온도, 커튼까지 조절할 수 있었죠. 직원은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스파 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떠난 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오히려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죠. 마음속에 작은 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피로를 풀기 위해 욕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꾸며진 넓은 욕실, 레인 샤워 시스템, 심지어 고급스러운 월풀 욕조까지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서서히 긴장이 풀려갔죠. 이 정도면 2주간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번 서울 출장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침실로 향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방 전체의 바닥이 따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었죠. 이 따뜻한 바닥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침대 대신 바닥에 누워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불을 깔고 그 위에 누워보니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뉴욕에서는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바닥의 온기가 제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잠든 밤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놀라울 정도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분한 휴식감이었어요. 스트레칭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햇살 속에 빛나는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죠. 이렇게 편안하게 잔 적이 언제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호기심에 태블릿을 들어 온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바닥 아래로 열을 전달해 따뜻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저는 즉시 뉴욕에 있는 친구 제시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제시카에게 믿기 힘들 거라며 이 한국 아파트가 정말 놀랍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특히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는데 천국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제 흥분된 목소리에 제시카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죠. 저는 온돌의 따뜻함과 그로 인한 깊은 수면, 아침의 상쾌함까지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시카는 웃으며 제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오랜만이라고, 지난번 샤넬쇼에서도 그렇게 신나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서울 특집 작업에 더욱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한국의 패션, 디자인,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온돌의 따뜻함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했죠. 제 만성적인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시카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어요. 저와 같은 아파트에 묵기를 원했죠. 처음 온돌을 경험한 날 밤 제시카의 반응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감탄하며 이것이 정말 신세계라고, 뉴욕에도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시카의 방문은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제가 느낀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온돌은 제 생활의 작은 부분이 되었지만 더 큰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놀라운 기능들을 발견했어요. 음성 인식 시스템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었고, 지문 인식 도어락은 완벽한 보안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패널로 택배 수령까지 가능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단지 내 시설의 규모와 퀄리티였어요. 물론 뉴욕의 고급 아파트에도 수영장이나 피트니스 센터가 있지만 이곳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프리미엄 스파 수준의 사우나 시설, 프라이빗 시네마, 실내 골프 연습장, 키즈 카페,
심지어 입주민 전용 미술 전시 공간까지 있었죠. 뉴욕에서는 이런 수준의 시설을 모두 이용하려면 여러 클럽 멤버십을 따로 가입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집 근처에서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설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 직원에게 이건 정말 도시 속의 도시 같다고 말했더니 맞다며 그들은 이것을 버티컬 커뮤니티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뉴욕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도 이런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루는 저녁 시간에 갑자기 허기가 찾아왔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음날 아침을 위한 식료품이 필요했어요. 태블릿에 설치된 앱을 살펴보니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죠.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해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를 주문했어요. 이런 서비스가 정말 가능할지 의구심을 품으며 잠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 앞에는 제가 주문한 모든 것이 신선하게 포장되어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심지어 낮 시간에도 배달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문이 오는 경우가 많았죠. 어젯밤에 주문한 게 이렇게 새벽에 도착한다니 놀라웠습니다.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 음식을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30분도 안 되어 도착했어요. 게다가 음식은 따뜻하게 보온 처리되어 있었고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뉴욕 생활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불편함들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저는 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강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호텔 사업가였어요. 처음에는 그의 친절한 접근에 저의 뉴요커 방어벽이 올라갔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진정성과 지식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패션 매거진 편집장이라 놀랍다며 저의 매거진 애독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 남성이 미국 패션 매거진을 읽는다니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도 뉴욕에서 3년간 살았다고 설명했어요. 준호 씨는 제게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현지인만 아는 레스토랑, 예술적인 카페, 독특한 문화 공간까지.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워했지만 점점 그의 따뜻한 성격과 세련된 취향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준호 씨는 저녁 시간 괜찮으면 디자이너 친구의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일종의 취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사실 그의 매력에 조금씩 끌리고 있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이곳 생활에 빠져들었어요. 아침마다 온돌바닥의 따뜻함에 눈 뜨는 것부터 스마트홈 시스템의 편리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생활 방식까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주간의 서울 특집 촬영을 마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 고급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문을 열어도 바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음식 배달은 항상 지연되었습니다. 심지어 난방 시스템도 갑자기 불만족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이클은 흥분해서 서울 특집이 대박이라며 구독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반쯤만 듣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그 아파트 그리고 강준호에게가 있었죠.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온돌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불면증이 다시 찾아왔고 스트레스도 증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가시지 않았죠. 내가 왜 이러는지 그냥 향수병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시카와의 점심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서울로 다시 가고 싶다고 심지어 아예 이주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뉴욕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인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다고 서울에서의 생활 방식이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여기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제 말에 제시카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절 이렇게 확신의 참모습으로 본 적이 없으니 제가 행복하다면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이클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로 이주하려 한다고, 물론 편집장직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사업적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실제로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뉴욕 패션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니 확신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 패션계와 사교계에 제 결정이 전해졌어요. 예상대로 큰 논란이 일었죠. 일부는 제 선택을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패션 여왕이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이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소셜미디어에 서울 아파트 생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기술, 편리한 생활 서비스 등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기 같은 것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팔로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서울 라이프라는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어요. 특히 뉴욕의 셀럽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정말 그곳이 그렇게 좋은지, 온돌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아닌 거주자로서. 준호 씨는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온 걸 환영한다며 따뜻하게 말했고 저는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죠.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처음 머물렀던 그 아파트 단지였어요. 준호 씨는 2년인가 보다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온돌의 따뜻함에 눈을 뜨고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과 빠른 음식 배달 서비스는 저의 생활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었어요. 뉴욕 사무실과는 화상회의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시차는 불편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완벽했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죠. 그의 세심함과 지식, 그리고 서울을 바라보는 자부심 있는 시선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다음 주에 뉴욕에서 중요한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알려주었어요. 제 소셜 미디어를 보고 한국 아파트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정말이냐며 누가 오는지 물었어요. 방문자 명단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욕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 인플루언서들, 심지어 제 결정을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도 모르게 이건 정말 예상 못했다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문단이 도착한 날, 저는 직접 서울 아파트 투어를 안내했어요.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기능, 단지 내 편의시설, 그리고 새벽 배송과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마크 윌슨은 이건 정말 혁명적이라며 감탄했어요. 뉴욕의 아파트는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의 말에 다른 방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에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가 준비한 특별한 한식. 만찬에서 방문단 모두가 한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서울로 이주를 결정했을 때 가장 비판적이었던 패션 에디터 다이애나까지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녀는 제가 정말 선구자였으며 그들 모두가 저를 오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방문을 계기로 뉴욕 패션계와 사교계에서 서울 아파트 체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매거진의 서울 라이프스타일 코너는 가장 인기 있는 섹션이 되었어요.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의 선구자라는 새로운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죠. 몇 개월 후 가장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식 아파트를 모델로 한 뉴 서울하우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온돌 시스템을 포함한 한국의 주거기술과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이 프로젝트는 뉴욕 부동산 시장의 혁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개발사 CEO는 제게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뉴욕에 소개할 기회였으니까요.
준호 씨도 함께 참여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뉴 서울하우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첫 단계 분양이 단 하루 만에 완판되었죠. 온돌 시스템, 스마트홈 기술, 통합 커뮤니티 시설이 뉴욕 주거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일과 사랑 두 가지 모두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저희는 서울과 뉴욕을 오가는 생활을 즐겼어요. 그와 함께할 때면 제 안의 까칠함과 예민함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매거진에서는 제가 시작한 이제는 글로벌 현상이 된 K-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특집호를 발간했죠. 뉴욕의 까칠했던 패션 에디터가 서울의 아파트에 완전히 홀려버린 이야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준호 씨는 종종 제게 말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깊이 공감했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으며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서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고 온돌의 따뜻함이 저를 감싸고 있어요. 바닥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이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이 아닐까? 단단하게 굳어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이 따뜻한 경험 앞에서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 한국의 온돌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두 문화, 두 도시, 그리고 저의 변화된 마음 사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가 써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경험 앞에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써질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로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다면 정말 제게 힘이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구독 친구 사랑해요 감동 친구.